안녕하세요. 2주차 방송으로 돌아온 DJ 봄입니다. 오늘도 이제 긴 휴방 기간을 거쳐서 어느 나라를 소개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딱 5개의 국가를 제가 한 학기 동안 여행지를 추천을 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하나 고를 때 고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오래 거주했던 한국이 아닌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를 미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가족의 취미가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뭐 방학은 물론이고 학기 중일 때도 상관없이 어차피 나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여기 있는 동안 정말 제대로 즐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서 정말 여행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출석이 저조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라는 메일을 받을 만큼 정말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여행만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미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도시든 자연이든 기억이 너무 많이 남고 꼭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린 시절에 특별한 기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보다도 자연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내가 커서 꼭 내가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가장 큰 건 정말 지구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지구 같지 않았던 가장 다시 오고 싶었던 3곳을 뽑아서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바닷가, 산, 예쁜 곳 많지만 미국에서는 내셔널 파크라고 국립공원처럼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놓고 보호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같은 공원들이 있어요.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연 경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약 6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쉽게도 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가봤더라고요. 이렇게 절반도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갔다 왔는데도 정말 제일 좋았던 곳 3곳이 어디지를 뽑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소개를 할 것은 바로 세도나입니다. 세도나는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붉은 암벽이 인상적인 곳인데 붉은 암벽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레드락 카운티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처럼 크고 웅장한 멋은 덜하지만 특유의 평화로움과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곳이에요. 실제로 저는 캐년을 거의 전부 다 다녀왔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당일치기로 찾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는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크진 않지만 도시라고 부르긴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을과 자연이 묘하게 공존하는 게 이곳의 매력입니다. 내가 웅장한 캐니언은 많이 봤다. 뭔가 색다른 사막의 매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국가 특성상 차가 있으시고 아니면 렌트를 할 수 있는 나이, 운전을 나 정말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은 휴양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라 과한 트레킹이나 관광이 아니라 적당히 쉬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트레킹을 하려면 정말 암벽을 오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간단한 한두 시간짜리 코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또 유명한 건 볼텍스라는 건데요. 지층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볼텍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21곳이 있대요, 볼텍스가 나오는 곳이. 근데 놀랍게도 그중에 4곳이나 세도나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볼텍스를 어떻게 하면 뭔가 한국적인 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라고 할까요? 우리 뭔가 기를 충전한다, 뭐 산에 가서 기를 받고 왔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정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도나에 가보면 지도에 볼텍스가 나오는 스팟들이 4군데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곳이 관광 명소나 트레킹의 도착지가 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벨락이나 캐시드럴락처럼 유명한 암석들이 있어요. 그 주변의 트레킹 코스는 아주 완만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암석들을 등반하기 시작하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듯이 정말 밧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잡고 올라가야 하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걷기 힘들다 그러면 바로 앞에 그 주변을 트레킹하는 코스만 걸으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우리나라는 암벽 등반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망이나 뭔가 잘 표시가 돼 있든 안전장치가 있든 마련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밧줄이 있는 것도 정말 드문 곳, 정말 여기는 밧줄 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곳에 밧줄 딸랑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정말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레킹을 할 때 강아지를 많이 데려오세요. 저희도 사실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해피라고 말티즈거든요. 저희 말티즈인 해피도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개들을 보면 정말 뭐 리트리버나 아니면 다른 큰 종들은 사실 주인이 안고 절벽을 올라갈 수는 없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절벽을 무서워해서 안고 갈 때 주인과 개 모두 위험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강아지들이 혼자 절벽을 기어 올려다 보면 발을 다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발을 삐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대비를 많이 하고 가셔서 가방이나 아니면 강아지를 잡아주거나 받쳐줄 수 있는 용품이 없다면 정말 조그만 강아지 아니고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트레킹을 해봤던 것 중에 저희 강아지를 데려갔던 이 세도나 트레킹이 정말 너무 보람차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은 드리지만 큰 강아지인 경우 유의하셔야 한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여기서 많이 걷기 힘들다면 하나의 팁이 있는데, 그 마을 다운타운 쪽으로 가시면 투어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투어를 하냐면 지프차 아시죠? 암벽이나 산길을 가기, 오프로드를 가기 최적인 차들을 어, 모아서 그 관광객분들을 모아서 지프차에 태우고 실제로 그 암벽을 그 차로 등반한다고 해야 하나? 차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차를 세워주시면 내려서 가벼운 산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걷기 힘들다, 그런데 암석은 올라가 보고 싶다 하시다면 이 집 투어도 추천드립니다. 세도나에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일몰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본 일몰 중에 가장 강렬한 빨간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일몰을 여기서 보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에어포트 비스타 오버룩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볼텍스가 나오는 4곳 중에 하나인데요. 차로 바로 앞까지 갈 수 있고 주차장도 좁지만 존재하기는 해서 비교적 트레킹을 하지 않아도 좋은 뷰를 즐길 수 있는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일몰을 보면 정말 빨간 암벽들이 이렇게 그림처럼 앞에 펼쳐지거든요. 그 빨간 암벽들과 일몰이 어우러져서 더 강렬한 일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캐니언에 비해서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꼭 하루 이상은 숙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캐니언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를 생각해 본다면 어 저희는 사실 투어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유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암벽 등반을 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가 아닌데도 직접 맨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곳들은 너무 험하거나 넓어서 혼자 가긴 무리인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맨몸으로 모든 걸 느껴볼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여기는 휴양지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여기서 집을 짓거나 뭐 별장, 저택 등을 지어서 많이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뭐 호텔이나 아니면 암벽 같은 데 올라가서 뷰를 살펴보다 보면 멀리에 저택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휴양지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넓진 않지만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 심지어 중식당도 있을 정도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쉬면서 정말 온몸으로 캐니언을 느껴본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가시면 다른 그 어떤 캐니언보다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2박만 하려다가 너무 좋아서 하루 연장해서 3일이나 머무르고 온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 중 하나는, 사실 모든 캐니언들이 그렇긴 하지만 밤에 별이 너무 잘 보여요. 마을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내 숙소에서도 정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호텔에 수영장이 있는 곳이 많아요. 애리조나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수영을 하면서 별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제가 정말 데스밸리에서 봤던 거랑 정말 투탑으로 꼽을 정도로 별이 많이 보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추천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바로 요세미티입니다.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처음으로 가본 내셔널 파크여서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었던 일은 일단 파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숙소에 체크인을 하러 가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일단 사방에 뭐 차를 타고 가던 숙소 앞을 걸어 다니던 곰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정말 사방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곰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트레킹하는 입구에 가보면 정말 어디나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표지판들도 그렇고 쓰레기통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캠핑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캠핑장이나 숙소 주변에 가면 쓰레기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곰들이 자꾸 뒤진대요. 그래서 사람만 열 수 있도록 무겁게 잠금 장치라고 해야 하나? 쉽게 열 수 없을 만한 장치가 되어 있고요. 호텔이나 트레킹 스팟 시작 지점들에 가면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팝니다. 만약 곰이 나오면 뿌리라고. 그리고 곰을 만났을 때 대처법, 이런 게 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이게 맞나?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곰을 마주치면 이런저런 거 해보다 결국은 맞서 싸워라. 아니면 도망가라. 라는 식의 내용이 써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곰을 만난다면 내가 맞서 싸우고 도망을 가는 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막상 첫날에는 제가 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딜 가나 곰에 대한 내용이 막 써 있던데 이거 약간 오반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요세미티라는 이름도 곰을 부르는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요세미티고 이렇게 주의사항이 많은데 왜 곰이 한 마리도 안 보이지? 라고 의아했었는데,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옆에 숲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곰이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요세미티를 가게 되신다면 항상 조심하시고 후추 스프레이,
과연 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 사서 들고 다니긴 했거든요.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꼭 사서 들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려요. 사실 요세미티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어서 유명한 관광지나 트레킹 스팟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유명한 건 하프돔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실제로 하프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절벽이거든요. 근데 그게 동그란데 정말 누가 반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무슨 벼락을 맞아서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하프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노스페이스 마크의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세미티 폭포, 미국에서 3단 폭포 중에 가장 크다고 하죠. 실제로 보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미러레이크 등등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 요세미티 폭포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이걸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옆에 저희는 자유여행을 했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옆에 그 한국 분들이 지나가시는데 투어 가이드 분들과 같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길래 귀를 이렇게 좀 더 기울였죠. 이 요세미티 폭포는 꼭 낮 그것도 점심시간쯤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팁을 듣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점심시간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점심시간쯤에 가야만 폭포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물론 찾아보고 갔다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운이 좋아서 이런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도 하이킹이 평지가 대부분이고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미티의 매력은 트레킹이에요. 제가 걷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정말 싫어하고 아니 걸을 바에야 차를 타고 보지 차를 타고 볼 바에야 집에서 유튜브로 보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걷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걷는 즐거움을 알려준 곳이 바로 요세미티입니다. 정말 볼거리도 많고 배경이 걷다 보면 계속해서 바뀌어요. 숲길이다가 정말 멋진 절벽이 보이다가 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의 구경도 할 수 있고 뭐 호수도 보이고 정말 심심할 틈이 없는데요. 제가 걷다 보니까 도시에만 살다가 답답함이 해소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정말 트레킹만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직도 이때를 계기로 저는 한국에서도 등산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깊게 즐겨보시려면 요세미티는 사실 정말 많은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몇 시간씩 정말 끝도 없이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즐기고 싶다. 그렇다면 암벽과 절벽이 정말 많은 만큼 장비나 지식을 갖춰서 클라이밍에 흥미를 두신 분이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클라이밍을 해본 적도 없고 저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볼거리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클라이밍 취미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여기는 정말 암벽이 많은데요. 산맥이 전부 암벽이에요. 정말 다 돌이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저번에 이탈리아의 알프스인 돌로미티는 스위스의 알프스보다 훨씬 더 남성적이고 선이 굵고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더해요. 정말 그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여성스럽기보다는 정말 강렬하고 선이 굵고 센 느낌의 산 그런 산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취향에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너무 넓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전화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소에서 종이 지도 챙기시고 웬만하면 길 숙지를 어느 정도 해놓고 출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넓어서 정말 길을 잃고 정처 없이 걷다 보면 나중에 해가 져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곰도 정말 많고
그리고 미국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그 구조가 빨리빨리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안전을 위해서 지도 꼭 챙기시고 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물론 해 지고 나서 트레킹 하는 건 정말 위험하지만 운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절벽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정상으로 차가 갈 수 있는 곳들도 몇 군데 있는데 그 일몰을 보고 내려오려고 해가 다 지고 내려오면 절벽 옆을 깜깜한데 운전을 해서 내려와야 합니다. 물론 가로등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그 헤드라이트에 하나 의존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저랑 제 혈육은 정말 기절을 했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운전하면서 정말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운전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릴 곳은 정말 여기를 선정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많거든요. 뭐 옐로스톤, 데스밸리, 그랜드 캐니언, 뭐 엔틸로프 캐니언까지 정말 너무나 예쁜 곳도 많은데 정말 여기는 제 사심을 담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너 여기 가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해주시곤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지구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여기서 가장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는 바로 크레이터 레이크입니다. 사실 이곳은 호수예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호수인데 이 물의 아주 파란 색깔과 투명하고요. 이 투명도와 색깔로 유명하고 미국에서 가장 깊고 큰 화산형 호수로도 유명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물이 유입이 되거나 빠져나갈 출구가 없어서 순수 강수량으로만 채워지는 호수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여기는 정말 너무나 커요. 여기가 호수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백록담은 못 가봤지만 백록담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미국의 백록담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곳이 바로 크레이터 레이크인데요. 여기는 사실 거의 모든 계절 눈을 볼 수 있어요.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너무 넓고 물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듯한 유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멈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정말 정체된 시간 속에 있는 호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거의 모든 계절 눈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오레곤이라는 주에 있어요. 제가 오레곤 포틀랜드 쪽에 레이크 오스위고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살았었는데 꽤나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거의 갈 때마다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따뜻할 때쯤에 가면 꽃들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알프스에도 사실 꽃이 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것처럼 산에 꽃이 필면 그 들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꽃밭이랑은 또 다른 매력으로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있을 때도 물론 예쁘지만 조금 따뜻해졌을 때 꽃이 피는 계절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강아지랑 여행하기도 매우 좋은 곳이에요. 사실 돌로미티 같은 곳은 곰이 많기도 하고 워낙 암벽이 많고 절벽 이런 곳들이라 애견인들께서 내 강아지랑 같이 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세도나처럼 여기는 강아지랑 여행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호수 주변이다 보니까 트레킹을 하는 것도 산이라기보다는 정말 언덕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강아지랑 가볼 만한 곳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도나 그리고 요세미티도 전부 숙박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요세미티는 정말
일주일, 2주, 거의 뭐 2주 정도는 머물러야 아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아직도 정말 더 트레킹하고 싶다, 더 많은 곳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정말 사심을 많이 담은 이유가 사실 숙박을 하셔야 될 만큼 볼거리가 다양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트레킹을 정말 넓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보겠다라고 하면 뭐 길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곳처럼 엄청난 뷰의 다양성이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선정할 때 더 제가 사심을 담았는데 사실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가는 건 거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기에 솔직히 반나절 만에 다 볼 수 있는 곳이면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하루만 보고 와도 정말 잘 보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스러웠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숙박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추천을 하지만 그 추천을 드리는 곳은 정말 제가 사심을 가득 담은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봤던 자연 중에 가장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을 세 곳을 뽑아봤는데 전체적인 팁이 있어요. 그 내셔널 파크 같은 건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존재합니다. 근데 저처럼 오래 체류를 하시면서 뭐 다양한 곳을 많이 보고 싶다,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그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연간 이용권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약 $80 정도인데 사실 한 5-6군데 이상만 가셔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권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몰랐거든요, 이런 이용권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걸 샀으면 정말 뽕을 뽑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파크 안에서 숙박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파크 안에는 사실 숙소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념의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에겐 사실 저희 티켓팅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막 정말 1년 뒤에 예약해야 돼,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실제로 며칠 동안 그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수시로 들어가 봤더니 한 2-3일 만에 거의 모든 파크는 예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소된 객실들도 뜨기 때문에. 그래서 꼭 파크 안에 숙소에 머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일출이나 일몰처럼 그 밖에 있는 파크 바깥쪽에 있는 숙소나 다른 마을에 머무시게 되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파크 안에 숙박객들만 누릴 수 있는 해가 지고 나서의 분위기라든지 활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파크 안에 있는 숙소에서 머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2주차에는 제가 정말 사심을 가득 담은 미국의 탑 3 내셔널 파크들을 뽑아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곳, 더 재미있는 여행지, 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여행지로 돌아올 테니까 저희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